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보가 날랐습니다.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급작스럽게 임명이 돼서 호주로 넘어갔는데요. 이 이야기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염산 씨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수해가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수해 때문에 어떤 실종자가 생겼어요, 민간인. 그러니까 이런 수해나 자연재해 있을 때 군인들이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해병대도 가서 그 실종자 수색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해병대가 물에 들어갈 때 수색을 하다가 최상병이 금리에 휩쓸려서 결국 사망했죠. 그래 이 큰 문제예요. 민간인 실종자를 찾으러 갔는데 군인들이 거기에서 또 사망자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초지종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해병대 장병이 사망을 했는지. 박정훈 대령이 이제 수사관이 돼서 수사단장이 돼서 조사를 했죠. 그 보니까 이 당시 해병대에서는 이 해병대 장병들이 물에 들어갈 때 뭐 장화를 신느냐 마느냐,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뭐 서로의 간격이 어떠느냐, 이런 걸 안 지킨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책임이고 뭐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이고 이런 보고서를 딱 냈습니다. 수사단장이. 그것을 이제 사령관이 결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다음에 경찰에 이첩해서 이제 경찰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는데 경찰에 이 수사 결과를 그러니까 전달하러 박정훈 대령이 가는 중간에 갑자기 명령이 와서 이첩 중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장관 서명까지 다 받고 결재 다 받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미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이 박정훈 대령은 자기 의무에 따라서 경찰에 이첩하러 그냥 가고, 갈등이 좀 있었겠지만 당연히 이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 왜 상관의 명령을 어겼어 하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수사를 했고 그 결과까지 다 만들어낸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명령불복죄, 항명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최상병이라는 이 정말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열심히 복무한 박정훈 대령은 그 복무에 대한 칭찬을 못 받을 망정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군에서. 참 난감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청문회도 열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어디론가에 전화를 받고 결국에는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결재 후에. 자, 이런 것들이 불거지니까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청와대라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뭐라고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데려다 놓고서 그런 거를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죠. 절대로. 그런 적 없다 뭐 이러면서 말아요. 다른 정황과 증거들이 잔뜩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 청문회에서도 안 되니까 이제 공수처로 넘긴 거예요. 네. 공수처로 넘겨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수사하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제대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와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고 공수처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출국을 금지해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데, 격에도 맞지 않는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출국을 할 수 있게끔 법무부에서 다 순식간에 조치를 한 다음에 호주 대사로 나가는데, 이 우리 국민들이나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특히 지금 해병 전우회 같은 경우는 이 그동안 친보수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 해병 전우회도 이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개돼지 취급받는 거구나. 이렇게. 그동안 자기들은
진짜 목숨 걸고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해서 조국에 충성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게 이건가 하고서 지금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오고 있죠. 그분들한테도. 자, 그런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뜬금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정말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서 나가는데 이 수여식도 안 한 상태로 도피하는 것처럼 그것도 시드니로도 못 가고 뭐 한참 떨어진 브리스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뭐라고 나온 얘기가 있나요?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일이든 발생만 하면 정쟁으로 몰고 가냐. 이것도 정치에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 별것도 아닌데 이슈를 크게 키우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래도 말을 좀 아끼는 게 보이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불법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마디로 일반적인 그냥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영역을 좀 벗어났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출국 금지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외교관 여건이 발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려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법무부에서 8일 날에 조사를 받고 그 조사 후에 바로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됐대요. 그 말은 뭐 법무부에서 이런 출국 금지를 시켰을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더 높은 데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거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이 정권의 그 불법적인 행위와 정말 자기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어디까지인지 민낯을 너무너무 그냥 드러내놓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언론, 지식인, 일반 사람들, 학생들 다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가 옳고 그름을 알잖아요. 특히 이건 아까 좀 전에 연소대 씨가 말씀하셨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해병대 안에서 그 많은 그 해병대 전후회나 그런 분들이 좀 보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발생된 거가 불법적인 거고, 얼마 전에 해병대 전후에 어떤 분이 막 그 진실을 얘기해라 하고 해서 끌려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분들 한 명이 끌려 나갔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연설하고 있는데 그분이 맞아요. 해명을 좀 해라.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국힘 지지자들한테 끌려나갔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거는 진짜 외교잖아요. 외교적인 문제잖아요. 어느 나라에 이렇게 그런 외교관을 대사를 파견을 할 때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절차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저도 여기 이제 이 뉴저지에는 그 뉴욕에 보통은 영사관, 대사관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대사가 오거나 뭐 영사가 오거나 그러면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많이 만나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보통 준비하고 새로 누가 오기 한참 전부터 새로 올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 이런 업무 인수를 할 준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게 모두 다 무시됐고, 또 대사로 가기 위해서 외교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편법으로 지금 불법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이 모든 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권력기관에 의한 국가 문란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법무부랑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할 거고, 그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중이고, 또 이 전 장관하고 관련된 당국자들 모두 고발하려고 지금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좀 전에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를 제가 봤어요. 이거는 누군가 죽었는데 국가기관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군인 하나가 물 웅덩이에 쑥 빠져서 죽은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 누구 하나 뭐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할지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생각은 딱 그거잖아요. 걔가 말하는 거 보면은 딱 그거잖아요.
일반 사병 죽었다 이거야. 사병 죽은 거 때문에 사단장,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친구, 임성근 사단장, 이런 사람이 짝짝 잘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점점점 그렇죠. 더 풀려하고 또 더 맞아요. 풀려하고. 예. 아무튼 네.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좀 굉장한 오류이고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군이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정말 군인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너는 뭐 장교, 대령, 중령, 뭐 별, 원스타, 투스타 이런 사람들이랑 일반 사병들이랑 목숨은 똑같다. 목숨이 하나니까요. 이런 인식들을 좀 더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이거 뭐 어떻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움직이겠지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에 있는 시드니 촛불 행동꾼들이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이러한 도피성 입국 이런 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시위하고 지금 행동을 과감하게 전개했기 때문에 저희 해외에 있는 우리 미국 정치농장, 또 미주에 깨어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시드니 촛불행동 노현무 사무국장님과 오늘 새벽에, 우리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양희님과 제가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대담을 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죠. 저희들 지금 2024년 3월 13일 미 동부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 새벽 7시 반입니다. 우리 동부로부터 미 대륙을 가로질러 또 거기서부터 또 태평양 가로질러 저 멀리 호주 시드니에서 촛불 행동 노현무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뉴저지의 양임님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새벽에 어제 밤늦게 일을 하시고 나오셨고, 또 노 사무국장님은 지금 이종섭 때문에 뭐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지금 동포들과 함께 이 시위 집회도 하셔야 되고 상황 파악도 하셔야 되는데 또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데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도 이렇게 선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낮에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전화통화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이미 많이들 아실 테니까 우리 미주의 한인동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얘기 중심으로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뉴저지의 양희님, 우리 미국 정치농장의 에이스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종섭이 결국 부임을 해서 제호주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인사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네. 호주 동포들의 분위기나 반응이 좀 어떤가요? 네. 지난 화요일에 한국 뉴스를 통해서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윤석열 정부로부터 대사로 임명됐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포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보수적인 동포들도 있고 좀 더 진보적인 동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많은 동포들이 어떻게 우리 조국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나? 어떻게 대통령의 잘못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호주로 대사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호주도 한 200여 개 나라에서 온 이민자 사는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나 호주 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로 한국 사람을 좀 이상하게 좀 부패한 나라라 볼 것 같아갖고 상당히 두렵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 보면은 뭐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윤석열 정부 어제 보니까 국힘 대표는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주 대사 정년이 다 돼서 그래서 이종섭을 앉혔다. 뭐 그러는데 우리 미주 한국일보도 그냥 그렇게 뭐 진보적인 어떤 언론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무난한 중도적인 언론이지 않습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김완중 호주 대사 1년여 만에 고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16개월 만에 교체된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신임 호주 대사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교체된 것은. 그런데 국힘에서는 아이 뭐 정년이 됐기 때문에 김 대사가 그만두고 이종섭을 앉힌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사는 맞습니다. 정년 초과해도 근무해도 괜찮대요. 대사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도피성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좀 민주 진보적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한인 분들도 분노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예. 예. 일단 다른 방송에서 밝혔듯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은 부임이 됐고 물론 네. 앞으로 이제 호주 당국과 이 한국 제호주 한국 대사관과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떤 행동들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한번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저희 그 시드니에 있는 저희 회원들이 그 원정 시위를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 그래요. 캔버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그 원정 시위를 했고요. 왜냐면 시드니에서 저 캔버라까지 약 서너 시간이 걸려요. 아, 그래서 저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호주 동포들도 같이 한 30여 명 정도가 버스를 렌트해서 오늘 갔다 왔어요. 아, 그리고 예, 다음 주 3월 24일 일요일 날 여기 그 시드니 웨스트 라이드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광장에서 그 이종섭 대사 규탄 및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매달 그 윤석열 퇴진 집회를 갖다가 열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그 이종섭 대사가 다시 컴백할 때까지 요 이종섭 대사 규탄대회로 이렇게 계속 치를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노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드니에서 여러분들이 캔버라까지 버스 대절해서 가신다는데 보통 분들은 그거에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해외에서 사는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건 다들 힘든 일입니다. 생업에 매달리고 있고 다 뭐 시간 내기가 정말 힘든데 이렇게 한다는 네, 거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동포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거는 맞습니다. 뭐 좀 작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방송에 네, 자꾸 나가시면서 한인 언론을 비롯한 네, 언론들이 자꾸 교민단체 그러는데 네. 그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 표현이? 아유, 그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제가 그 동포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 아, 이 한국 방송에서는 그게 교포라는 말이 이렇게 입에 배했나 표준 보죠. 이렇게 예 쓰고 있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예, 예, 그게. 예. 그거 절대 안 네,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동포라 네, 칭하기로 그렇죠. 이 정해졌어요. 제가 봤어요. 그 옛날 민주당인가 어디서 발의해가지고 그래서 네, 네, 교민청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동포청이지. 이 예, 교민이란 예, 말은 잘못된 말이고 입에는 많이 배어 있지만 가능하면 쓰지 예, 않는 것이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은 이 해외 시드니 촛불 행동이 시드니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한 16곳에 다 있다고 하셨죠? 그 시드니 촛불행동은 전 세계 해외 촛불행동이라고 있거든요. 예, 해외 예, 촛불행동은 12개국 55개 도시에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호주에는 시드니뿐만 아니라 멜번, 브리즈번에도 이 촛불행동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저도 LA 촛불 행동에 가끔 가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가장 큰 것이 이태원 참사 문제, 진상 그렇죠. 규명하고 유족들 문제 해결하는 것. 두 번째가 네네, 최상병 이 문제거든요. 왜? 그렇죠. 잘 예.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실 호주 일반 그 동포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사건 피의자가 호주 대사로 오는 바람에 이 호주 동포뿐만 아니라 호주인들도 이제 다 알게 아,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종섭 대사, 네,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결국은 최상병 네, 사망 문제와 이렇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동포들도 네, 알게 되고 호주 분들도 알게 네, 되면은 이거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랑 연결되면 일반 호주 시민들도 웬만한 시민들도 이거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피의자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외로 빼돌렸는데 하필 호주로 빼돌렸다라는 사실을 호주 애들 이해를 못하고 예, 예. 상당히 좀 정말 궁금해요. 민주화가 그 무너진 나라 이런 나라로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예. 하여튼 이 문제는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을 무지하게 저지르는데 그 정점을 찍는 게 아닌가, 이게. 그렇죠. 가장 아주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 예. 지금 그래서 도망치는 듯한 모습을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빨리 이번 선거가 잘 돼서 이 최상병에 대한 특검이 이제 패스트트랙 올라갔으니까 4월이면 이제는 표결을 하는데 그 특검으로 들어가서 이종섭 대사를 소환을 해서 벌을 받게 하고 새로운 호주 대사를 이쪽으로 임명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희망이죠. 예, 1차적인 목표가 되겠네요, 그게. 예. 그렇죠. 예. 예, 예. 뭐, 과거에 보면은 그 민경욱 의원이라든가 한국에서 부정선거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근거 없다 했는데 굳이 해외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뭐 부정선거라고 시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 잘 아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쿠데타까지 기획했던 그 조현천. 또 미국에 잠입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럴 예, 예. 때마다 우리 해외에 예. 있는 깨어있는 예. 동포들이 집요하게 파헤치고 계속 문제를 계속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해야지. 예. 맞습니다. 예. 예. 한국에서 그런 그 비리나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해외 어디에도 너희들이 숨을 곳은 없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미주 동포들이 바로 노 사무국장님을 초청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힘든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해외 동포분들한테 같이 예. 한번 부탁의 말씀이나 호소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행동을 하면서 저희들은 항상 유럽하고 미주하고 해외 동포들하고 촛불행해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 왔어요. 그런 것들이 벌써 3, 40년 전서부터 그 교류가 있었고요. 사실 제가 한 30년 전에 그 혹시 윤한봉 선생이라고 알지 모르겠는데 윤한봉 예, 돌아가셨는데 저는 같이 그 한청년 속에 예.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거 예. 할 때 제가 92년도에 LA에 세미나 연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젊었을 때는 외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해외 동포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많은 정보도 교류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정섭 그 대사가 호주로 오는 바람에 국내외적으로 이 호주 시드니 지역에 매스컴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동포로서 이 일을 갖다가 끝까지 제대로 처리해서 해외 사람 동포들이 한국의 어떤 민주화나 어떤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갖다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오늘 시드니 촛불 행동 노 사무국장님과의 대담이 있다고 우리 미우새 페이스북에 올려서 응원의 글을 좀 부탁했는데 몇 분이 그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지니아의 이정희님 응원합니다. 아리조나의 경지리님, 호주 현지 언론에 제보한 것도 호주 동포분들이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범죄자 이종섭이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론이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믿습니다. 알라바마의 제천님, 4월 한국 충선들 잘해야 하는데 아직도 윤석열에 속으면서 이직을 한다니 참 한심스러운 민족들이라니. 시애틀의 성탁님, 독립군들입니다. 이러한 응원의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우리 해외 동포들, 또 미주 한인분들도 이제 이 시드니 촛불 행동에 또 호주 동포분들, 일반 동포분들도 좀 같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행동에 네네.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 갖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응원의 글이라든가 예. 뭐 조금씩의 그 뭐 건드려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네, 이미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나중에 네, 또 미주에서 우리가 할 네. 때는 또 호주 분들의 도움을 받고 뭐 그러면서 그렇죠. 바로 네. 연대겠죠. 예. 자, 네. 오늘 정말 미국에서는 새벽, 또 노 사무국장님은 낮에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또 막 중간중간에 전화로 한국의 언론과 인터뷰하시고 하시면서 밤늦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길게 나누고 싶지만
다들 너무 피곤하시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종섭 씨가 좀 반성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호주 동포들 이야기 좀 듣고 대화를 단절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미국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주 미국 소식 중에서 양희님이 가장 궁금해한 거 하나 질문을 해주세요. 염소 아저씨, 근데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해서 왜 바이든은 무죄를 받고 트럼프는 유죄를 받았어요? 예, 이번 주에 특별검사 스페셜 카운슬인 로버트 허 검사가 한국 분입니다. 부모님 다 한국 분이시고 보니까 마취 전문의 병원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의 부모님이. 근데 법을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여하튼 이 특별검사가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근무했지만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짐 빼야 되잖아요. 방 빼. 그때 국가 기밀 문서를 좀 가지고 왔나 봐요. 바이든이.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가 기밀 문서를 이렇게 사저로 가져오고 한 것들은 그러나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하라고 기밀문서에 대해서는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플로리다주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트럼프도 똑같이 백악관에서 방 뺐을 때 말하라고로 classified document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도 DOJ 그 법무부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다시 반납하라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는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obstruction of justice입니다. 사법 방해를 한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기소를 당한 겁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고 그랬구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절차에 따라서 다 반납 절차를 밟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는 없고 다만 로버트 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 바이든 전 대통령 그전 부대통령을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억력이 안 좋고 참 이거 참 난감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으로서는 어때요? 기소를 안 한다고 하니까 참 기쁜 일이긴데 또 하나는 기억력 가물가물하고 이런 사람 정말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그렇죠. 네. 나이 많다고 예. 여기저기서 하는데 그러니까 참 대략 난감이에요. 뭐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기밀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생각합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나죠. 이명박이 접근을 하고 나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가기록원의 문서를 사저로 가져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계속 언론에서 터뜨리고 그래가면서 뭐 사람들 보내고 뭐 기소한다 뭐 한다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도 사실은 자기가 끝나고 나서 다스 관련한 문건들을 그 무슨 동 사무실인가 어디서 옮겨간 것도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들은 이게 우리가 좀 이해를 약간 해야 될 게 뭐 근무하면서 이제 방 뺄 때 아이고 이거 나 관련된 문서인데 하면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바이든 전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뒤에 그 문서의 성격과 그 뒤에 자세들인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회고록 같은 것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원본은 그 국가기록원에 남겨두고 카피, 복사만 해가지고 이동용 디스크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만약에 로버트 허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약에 이렇게 검사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악의는 없고 이런 식으로 또 수사에 협조하고 하기 때문에 무죄 선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들죠. 지금은. 네. 그런데 그 그래요.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계속 공격을 하고 그거 다음에 논두렁 시계 문제 뭐 이런 거 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공격했던 거고 이명박 이 새끼가 가져간 국가기록원은 자기의 치부하고 비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 나쁜
맞아요. 질 나쁜 행위였어요. 그것이. 그런 음.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양희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대담을 할 때 우리 양희님 아주 잘 했었습니다. 우리 노 사무국장님과 대담할 때. 자, 이렇게 좀 양희님 띄워주고. 자, 두 번째. 자, 오늘의 단어 한번 해볼까요? 오늘 뭔가요? 자, 오늘의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 보고, 예, 이거 아는 단어인데? 보고, 영어로 샌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 발조리개라고 하나요? 조리개? 예, 잘 모르겠네요. 예, 정확한 쫄이라고 말을. 은어죠. 예. 그건 은어인가요? 하여튼. 이거 신고 가면은 플립플랍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플립플랍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선, 너구리님이 제 발음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플립, 플랍. 아닙니다. 이거 F 발음은요, 히읗 발음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플립 플롭. 예. 자, 이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 너구리님이 노력은 했는데, 역시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립자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요. 플립, 플랍. 무슨 바람 소리 나듯이 플립, 플랍.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람 소리 하듯이. 자, 이제 양희님이 발음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그냥 보통 아이들한테 하듯이 해볼게요. 플립플랍. 예. 또, 양희님도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정답은 없어요. 알아만 들으면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 L자 발음이 거의 안 나요. 플립, 플랍. 이렇게 휘파람을 불듯이 바람을 내면서 슬쩍 혀만 살짝 내주는 플립, 플랍, 플립, 플랍. 이렇게. 무슨 뜻인가요? 자,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뒤바꿔버리는 거. 정책에 있어서 나는 민주주의를 옹호했었는데 갑자기 독재주의를 옹호한다고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뒤바꾸는 거 있죠? 네. 플립플랍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틱톡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 정부의 스파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틱톡은 뭐 여기에서 나가야 된다. 네네. 뭐 그렇게 몰아내야 된다. 주장하고 안 되니까 행정명령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행정명령은 졌어요. 네, 틱톡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계속 틱톡은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틱톡 이거 사람들 참 좀 많이 좋아하고 좋은 거 아니냐? 우리 젊은이들도 아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쓰게 하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플랍을 한 거예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달에 플립플랍을 또 하나 했습니다. 뭐냐? 여러분, 너구리님이 좋아하는 맥주, 버드라이트 있죠? 네. 버드라이트이 그동안 어떤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가 버드라이트 캔 먹는 광고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위적인 사람들은 와, 저 뭐 성전환한 사람 막 저런 사람을 내세워서 버드라이트이 뭐 킹 오브 비어 그래가지고 미국 맥주의 자존심 뭐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수 그것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친근한 맥주였는데 트랜스젠더를 광고로 하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판매율이 뚝뚝 떨어졌었어요. 그러나 이거 최근에 트럼프가 다시 우리 극우 보수들 이 버드라이트 맥주한테 너무 이러지 말자.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세컨 찬스를 주자.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주가도 올라가고 판매량도 다시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틱톡이나 버드라이트나 로비스트가 트럼프한테 돈을 줬어요. 이 두 회사에. 지금 선거 자금도 쪼달리고 벌금은 내야 되고 선거는 치러야 되고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그동안 엄청나게 강경한 자세하고 뭐 중국 스파이가 틱톡으로 오고 뭐 미국의 온갖 정부가 틱톡 통해서 중국으로 다 간다 뭐 이러던 트럼프가 플랍을 했다는 그런 얘기와 함께 오늘의 단어 플랍. 플랍 오늘의 단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앞으로 세상이 미국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게 그게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과 어떻게 연관이 될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모든 정책을 바꿀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염소주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네. 네.
뭐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어떻게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전에 광고 옛날 카피였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그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요. 국민주권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 신청을 하러 가는 길에 용산 경찰서 경찰들의 저지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면담 요청 신청서를 내지 못했고 재미난 것은 그분의 동생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그런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새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